신혼부부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처럼 설명서를 대강 보는 사람이라면 아예 청약 기회 자체를 날려버렸거든요. 아예 나는 강남권에 청약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 임신을 했고 무주택자라면, 만약 내가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만 일을 한다면 우리 가족의 소득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앉아서 찍게 됐는데요. 요즘 제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놓치기에는 아까운 게 바로 청약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청약을 제가 준비하면서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 청약을 준비를 하다 보면 조건들도 많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어려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 이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출판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정말 다독했고요. 모르고 또 헷갈리는 거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시로 해가면서 알아본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바라보는 신혼부부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신혼부부면 다 똑같지 라고 생각을 하시다간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우선 일단 공공분양에서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대신 민간 분양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부부만 신혼부부에 해당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따라서 신혼부부를 바라보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 첫 페이지를 보면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의 접수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처럼 설명서를 대강 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대강 봤다가 아예 청약 기회 자체를 날려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DH방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공급 접수일이 8월 27일부터 29일인데요. 하지만 잘 보면 해당 지역, 기타 지역, 2순위 접수일 이렇게 날짜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27일부터 29일 안에 일반 공급을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경우에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무조건 8월 27일 일반 공급 해당 지역 모집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남권처럼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2순위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저도 정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을 기준으로 단 4곳 뿐입니다. 용산구,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이 4곳 뿐인데요. 이 4곳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청약을 넣을 때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바로 세대주인지 여부를 따져 묻는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내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4곳은 아니에요. 무조건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혼부부의 경우에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인 내가 세대원이라면 아예 나는 강남권에 청약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 저는 이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투기과열지구라 할지라도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이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세대주도 그리고 아내인 세대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투기 과열지구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내가 신혼부부가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고 싶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면 무조건 세대주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아쉽게도 일반 공급에서는 꼭 세대주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세대주고 세대원이 나라면 아쉽게도 남편인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주택청약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출산입니다. 아예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는 전형을 따로 만들었고요. 민간주택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신에 특별히 전형을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생애 최초나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의 각각 20%씩을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일단 신생아 특공이든 신생아 우선 공급이든 신생아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는 태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을 했고 무주택자라면 신생아 우선 공급 혹은 특별 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입주할 때 출산 관련 서류를 사업 주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허위 임신 혹은 불법 낙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입주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도 가능하고요. 또 임신 상태가 입주 지정 기한 개시일 후까지 지속된다면 그때 발급받은 임신 증명서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약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소득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틀부터 알려드릴게요.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의 50%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소득 일반 기준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이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특히 소득 우선 공급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에 충족이 됐더라도 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보다 초과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만 하는 청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돈을 적게 벌어야 강남권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흑수저 대기업 부부야말로 지금의 청약 시스템에서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취지는 100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소득이 낮은데 지금처럼 천정부지의 분양가를 어떤 돈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이유에서 로또 청약부터 그들만의 세상이다, 금수저들만을 위한 전형이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만 일을 한다면 우리 가족의 소득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만약 전년도에 내가 육아휴직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올해 복직을 한 사람이라면 복직 이후 정상적으로 재직한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나는 휴직 중이고 남편만 일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나의 재직증명서와 같은 회사에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의 직원의 소득을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좀 짐작하면서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제출하기에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재직할 당시에 받았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득 유형이나 산정 기간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실히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이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한데요. 일단 공공분양에서는 한부모 가정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하지만 민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싱글맘 혹은 싱글파파의 경우에는 청약에서의 특별 공급은 그냥 날려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2세 이하의 신생아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신생아 우선 공급 혹은 신생아 일반 공급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간.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서 깜빡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보통 대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죠. 이 청약홈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무조건 내가 넣어야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몰래 화장실 들어가서 쓱쓱쓱 넣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오후 5시 반까지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청약을 준비하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 저처럼 설명서 대강 읽는 버릇 정말 고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고치는 중이고 꼼꼼히 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청약에 성공해서 내 집 마련 꼭 이루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